자, 보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 근데 이항분포는 왜 하게 됐냐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까지는 얘네들을 구하기 위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편집편차도 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걔네들을 잘 구하기가 어렵지. 왜냐하면 시행위수가 많아지는 순간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걔네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만약에 10분의 7이래. 일어날 확률 자체가 10분의 7이래.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면 Q 자체는 10분의 3이라고 표현하지. 근데 몇 번 시행했느냐? 8번 시행을 했대. 그러면 X를 표현하고 8번 시행했으니까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2번, 3번 이렇게 해서 8번이라고 하면 8번 또는 7번이라고 하면 7번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럼 이 개수가 8개라는 얘기예요. 어떤 시행을 하는데 7번 시행을 한대. 7번 시행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번만 일어날 수도 있고 2번만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7번 다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놈에 대한 확률값을 구해. 이렇게 구할 거야. 그러면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거는 7번 시행해서 한 번도 안 일어났대. 그러면 결론적으로 10분의 7의 0승에 10분의 3의 7승 이렇게 써야 이놈의 확률값이 나오는 거거든. 7번 정도 돼서. 그러면 이거 계산할 수 있다 치자. 근데 얘는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되는 거지. 우리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표차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식자재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항분포가 되는 거예요. 자, 독립시행을 해. 독립시행이란 말 자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날 확률 자체가 항상 일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립시행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119쪽 맨 위에 봅시다. 발화율이 60%인 씨앗이 있대. 그러면 발화율이라는 거는 얘네가 싹을 틔울 수 있는 형태가 100개 중에 60개, 그래서 160%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100분의 60이니까 결과적으로 5분의 3이 얘네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봐봐, 옆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200개 뿌리는데, 그러면 X가 0부터 시작해서 200개까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몇 개 있어야 돼? 201개를 다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표차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얘네들처럼 일어날 확률이 항상 일정하게 독립시행을 하는 애들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표차를 구하는 공식을 다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BMP라고 하는 이항분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경민이 요즘 축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승부차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승부차기 하려고 하는데 경민이가 넣을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4래. 5번 차면 4번은 들어가. 한 번은 못 집어넣는다는 거지. 그럼 경민이가 5번 찼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번도 못 넣을 수도 있고 한 번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일어나면 5번 차면 내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5분의 4라고 했으니까 평균적으로 몇 번 넣을 수 있니?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4번 정도는 넣을 수 있겠네요. 평균적으로. 맞지?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시행일수를 5번 찼어. 근데 한 번마다 넣을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4야. 5번 차면 4개 넣는데, 그러면 50번 차면 40개 넣겠지. 그치? 500번 차면 400번 넣겠지. 약간 이런 형태로 평균을 계산하자. 평균적으로 그렇게 계산된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시행 횟수와 일어날 확률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얘기야. 근데 시행 횟수가 n번이야. 자, 그러면 n번에 일어날 확률을 써놓고 나서 여기다 자 하나만 더 써볼까? 1-p 값이 있어. 얘가 뭐냐면 우리는 q라고 표현해. 그냥 1-p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1-p를 뭐라고 한다? q라고 표현한다고. q는 뭐냐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러면 자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야. 쉽게 계산 공식을 만들어 내준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EX 값 어떻게 계산해? 그냥 2개 곱하면 돼. MP. 그럼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게 뭐야?
5번씩 했거든? 자, 늘어날 확률이 5분의 4에 2개 곱하면 4번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VX는 어떻게 계산해? MPQ야. 이렇게 계산합니다. 3개를 다 곱하면 분산이야. 거기다 루트 씌우면 뭐가 된다? 표준 편차가 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시간에 119쪽에 나와 있는 저 문제를 풀면 자, 우선 한번 보고 요거 문제까지만 보고 갈게요. 자, 292번 문제입니다. 자, 발화율이 60%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씨앗에 200개를 뿌린다고 했고, 그때 씨앗에 싹이 나오는 씨앗의 개수 x라고 해서 확률배수 x에 대한 평균과 분산값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60%. 얘를 확률을 바꾸는 거야. 얼마라고? 5분의 3이라고 바꾸겠다. 그래서 B 200개 뿌려서 이 발화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5분의 3이야.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EX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평균과 분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EX는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얼마 됩니까? 120 이렇게 되시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VX 분산 구하라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120에다가 5분의 얼마? 2만 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 되겠어? 24 두 개 곱하니까 답은 얼마 된다? 48 이렇게 해서 분산값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다 루트 씌우면 뭐가 된다? 표준 편차 되신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120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희들 대다수의 학생들 가르쳤을 때 이쪽 부분 설명해주면 모든 확률 통계 문제가 이렇게 나오길 원해요. 굉장히 쉬우니까. 자, 여기 잘 기억해두고 가셔야 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자, 296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90번 던진답니다. 90번 던져요. 90번. 주사위를. 근데 3의 배수가 나오는 눈의 개수를 x로 했다. 야, 3의 배수. 주사위를 던졌어. 3의 배수 몇 개 있어? 2개. 일어날 확률 3분의 1. 6개 중에 2개니까. 그러니까 P 자체가 뭐라고 된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로 내가 해버린 거야.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90번 던진다. 자, B 횟수 나왔어. 90번. 자, 일어날 횟수가 어느 정도 커야지 돼.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저 N은 작아도 상관없다. 문제집에 어떤 문제집엔 7회 이상이라고 표현된 것도 있었어. 그게 이제 내용적으로 적어도 7회 또는 12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것들도 있긴 했었는데 예전에. 근데 요즘은 시험 문제 출제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작은 숫자를 집어넣는 경우도 많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B 90회 됐고요.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로 됐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서 제가 먼저 뭐 계산 여기가 나오는 것을 x라고 했기 때문에 이 x라고 표현하면 되고 vx라고 표현하면 되고 시그마 x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x 바로 구할게요. 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vx는 30에다 3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얼마 됩니까? 20 되시겠죠? 표준 편차 얼마? 루트 20 해서 얼마? 2루트 5라고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 상태에서 뭐라고 됐냐면 나오는 횟수에 대해 상금으로 2x 플러스 3을 받는다. 자, 뭘 구하느냐면 2x 플러스 3이라는 놈이 상금이래. 요놈의 뭘 구해? 상금의 뭘 구해? 기대값. 기대값 동그라미 쳐놓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기대되는 값. 기대값 뭐라고 했어? 그렇죠. 그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치가 얼마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너희들한테 뭘 물어본 거야? 이 x 플러스 3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지. 이게 되셨어요? 그러면 뭐 x 자리에 그대로 갖다 끼워 넣어주면 돼. 그래서 얼마 된다? 63이 너희들 찾는 상금이 되신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요 자리에 그대로 x 대신에 2x가 들어오면 돼. 된다 안 된다? 그대로 갖다 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중률이 90%인 미사일. 이 정도면 실패자가 아니야. 명중률 90%는. 그렇지? 뭐 10발 쏘면 한 번에 다운돼 간다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안 돼. 주말만 되면 명중률이 90%, P 자체가 얼마 된다? 10분의 9다. 이렇게 되고요. 그
그다음에 미사일을 100발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N 자체가 100번. 그러니까 10발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발사할 때, 자, 명중하는 미사일의 개수를 x제곱. 그러니까 이거 x제곱의 평균을 구해라. 이런 거 구하라고 하죠. 맞죠? 우리 그 전에 했던 거지. 자, 봐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산 BMP부터 만들어 볼까? 일어날 확률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100회 시행했고 10분의 9가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구하니? EX 다 구해볼게요. EX 2개 곱하니까 90이 될 거고, 자, VX 한번 해볼까요? 10분의 1이죠.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얼마 됩니까? 요거를 루트 씌우면 되죠. 3이라고 쓰시면 되죠. 자, 2개 곱한 것이 평균. 여기다 10분의 1을 곱하죠. 그게 분산. 거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라 하냐면 X제곱. 지금 뭘 구하냐면 X제곱에 일어날 놈들 발사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때 발사했을 때 명중되는 화살 미사일 개수를 X라고 했는데 X제곱의 평균이면 X제곱의 평균이면 여기다 2만 쓰면 되죠.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앞에서 계산 공식 설명해 줬을 때 이런 공식이 있었죠. 자, 분산이라고 하는 놈 자체가 2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의 전체의 제곱값을 빼서 계산을 했던 형태.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저 얘 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x의 제곱값은 어떻게 구하니? 2x의 전체의 제곱, 평균의 제곱에서 더하기 분산을 더해주면 되죠. 평균의 제곱인 얼마? 8100에다가 9를 더하면 됩니다. 8109가 너희들 찾는 답이 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유제 297번 문제 풀어주세요. x제곱에 플러스 b에서 빼기 x제곱에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돼. 이게 이것도 사라지겠지. 그럼 ax가 이거의 길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1을 넣으면 a가 될 거고 2 넣으면 2a가 되고 3을 넣으면 3a가 될 거야. 그 길이 차이가. 이걸 다 더했다. 12개까지 12a까지. 이걸 싹 다 더했대. 그랬더니 156이라고 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2개 더하면 되지. 13a가 12개 있죠. 13a 곱하기 6을 했어. 그랬더니 이게 150이 등차수였네요. 이해됐죠? 자,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거죠.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번 PCM 수가 10회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 x에 대하여 얘는 x입니다. x. 그래서 얘를 x라고 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2x도 구할 수 있고 vx도 구할 수 있고 표준편차인 시그마 x도 구할 수 있는 이거에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뭐 구하는 거야? 2x 플러스 5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뜻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2x만 구해서 이 x자리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입니까? 5죠. 답은 그래서 얼마 된다? 15 쓰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문제. 20%의 불량률로 제작이 되는 기기가 100개가 제품을 생산했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갖다 팔아 버려야죠.
나오는 그러면 불량률이 근데 문제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에서 X해야 돼.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량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문제에서 바뀐다면 불량품이 아니고 정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B 나오고요. 100개 시작했고요. 일어날 확률이 얼마예요? 20%, 100분의 20, 10분의 2 그러면 얼마? 5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죠. 됐습니까? 5개 중에 하나는 불량품이라는 소리겠죠. 자 여기서 문제에서 EX 자 뭐 구하는 거야? 요거 값 구하라네. 그럼 아까도 구했잖아. EX의 전체 제곱에서 죄송합니다. 요놈의 전체 제곱에서 더하기 얼마? 9EX 두 개 더하면 된다. 요거 제곱에서. 그치? 아까 계산 공식 알려드렸죠? 그럼 여기서 EX가 얼마? 20일. 그러면 400. 자, 20에다가 곱하기 5분의 4를 하면 되죠? 그게 16 되겠네요. 416이 너희들이 찾는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찾겠다는 거. 자, 뒤에 페이지 넘어가면 뭐 큰 수업집 나오는데, 자, 여기서 200 이거는 내용 설명만 좀 알아들어주면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는 것 중에 보면 시행횟수가 이렇게 n값에 따라서 그놈의 대체적인 즉 n, b, n 여기 지금 현재 6분의 1로 표현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제가 시행횟수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확률값들을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니? 자, 만약에 12가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10일 때 n이 10이면 그놈들의 확률값을 측정할 때 이런 식으로 생기다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20이니까 25 나왔죠. 25 나오니까 대충 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쵸? n이 50대니까 어떻게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n값이 50일 때 뭐가 되니? 좌우가 대칭 형태처럼 예쁘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정규 분포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너희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요. 이 문제점이 하나 생기지. 자, 이렇게 맨 처음 우리가 앞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독립사건이라는 걸 배웠어요. A와 B가 일어난 것이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해서 독립사건인 걸 찾고 각각에 대해서 내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형태에 대해서 어떤 시행을 통해서 확률값들을 구하게 됐지. 그 확률 분포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얘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 이걸 독립사건을 배우고 나서 뭘 배우냐면 확률 분포표를 배웁니다. 확률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확인하는 분포표를 배우고 이 각각에 따라서 EX도 배우고 VX도 배우고 시그마 X도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행 횟수가 어느 정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표를 그려서 식을 세우는 게 어렵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항분포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항분포가 만들어졌어요. 이항분포는 얘네들은 자 x 이렇게 해놓고 나서 0, 1, 2, 3에서 n까지 나오겠고 그 다음에 합이 얼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각각에 대한 px는 x라는 표현을 써서 각각에 대한 확률값들을 표현해주고 합이 1입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지. 그래서 이 파트에서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 p 집중해. 자 여기서 보면 2에서부터 3까지 뭐 이렇게 해서 각각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의 확률값을 구하는 걸 연습을 했었다고. 그렇지. 그러면서 구하는 형태를 배우고 나서 얘를 배우게 됐던 거야. 평균과 분산과 표준표차를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각각 곱해서 더하면 평균, 그쵸? 그 다음에 2x제곱. 여기서 지금 표현했던 얘를 배워서 분산값을 구하는 형태 배웠고, 거기다 루트 씌워서 표준표차를 배우는 것들을 배웠지. 근데 문제점이 생겨버렸어.
시행 기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 기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니? 이항분포를 통해서 얘네들을 빠르게 계산하자. 어느 때만. 독립 시행일 때만. 즉 일어날 확률이 일정할 때만 얘네들을 이용해서 내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네.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확률값을 몰라. 뭐만 구할 수 있어? 얘만 구할 수 있어. 그치? 즉 평균과 이렇게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의 확률값을 내가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만 구하고 있잖아 우리가. 맞니? 이항분포에서 뭐만 구했냐고 계속해서 얘만 구하고 있잖아. 얘네들만 지금. 이해된다 안 된다. 근데 확률들은 시행 횟수가 있고 그 시행 횟수에 따라서 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걸 못 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규분포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정규분포에서는 뭘 못했던 거? 이항분포에서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의 확률값을 계산을 못했던 거는 얘가 풀게 됐던 거지. 이해된다? 풀게 되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연수광렬 변수라고 해서 얘의 의미를 그냥 직선이나 곡선을 통해서 만들어 본 거야. 중간 과정 한번 거쳐서 가는 거지.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큰 수 법칙이라는 걸 설명하다 여기까지 온 거야. 즉 무슨 소리냐면 정규분포의 그래프가 얘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결론은 정규분포는 이 n이 즉 시행횟수가 많아야지만 계산이 됐던 거야. 이해된다 안 된다? 근데 정규분포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정규분포 여기 큰 수 법칙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론이 이렇습니다 해서 알려주려고 나온 것 뿐이지 얘가 나오진 않는다고. 알겠니? 이해했어 안 했어? 저기 스탠드형 책상 가져와. 뒤에서 지금 계속 좀 스탠드 빨리 가봐. 자 집중해야 돼. 정규분포 요거 가기 전에 얘 배우는데 얘가 정규분포 그래프라고. 그래서 이 형태에서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의 이놈에 대한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한다? 넓이로 무엇을 계산한다?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걸 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 큰 수 법칙에서 이걸 설명해 준 거야. n이 커지면 좌우가 대칭인 종에 대한 모양처럼 그림이 그려진다. 맞아? 자, n이 커지면 좌우가 대칭인 종에 대한 모양처럼 그림이 그려진다. 따라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거 가기 전에 이번 달은 지금 1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프로라고 했었는데 안 푸셨겠죠? 숙제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숙제 이런 식으로 자꾸 안 하시면 혼납니다. 자, 122쪽 볼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 바로 갈게요. 자, 확률변수 x 이항분포 b 뭐라고 되어 있니? n,2분의 1이라. 시행에서 몰라. n번이래. 자, 일어날 확률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알려준 거야. 확률 자체를 알려줬지. 자, 문제에서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 이걸 따른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니? p x가 2일 때 하고 10 P가 X가 1일 때 하고의 확률값이 같아요. 그때 N값 찾으겠지. 맞아? 이거는 이항분포 아니야. 이항분포에서 그냥 N번 시행을 했다는 거고 일어날 확률 자체가 2분의 1이라고 알려준 것 뿐이야. 자, 이거 계산하자. 이런 거야. 자, X가 확률별수 X가 이렇게 있어. 이게 뭔지 모르지만 0, 1, 2, 3 이렇게 쭉 갈게. 얘네들은 확률값을 계산한 거잖아. px가 2일 때, 그럼 px가 2일 때 얘 얘기하는 거야. 얘. 그 다음에 px가 1일 때 얘 얘기하는 거지. 요 확률의 10배를 시키면 얘하고 같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일어날 확률 자체가 2분의 1이라 굉장히 재밌는 상태가 만들어져. 잘 봐. 예를 들어서 8번 시행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치? 내가 0부터 한번 해볼게. 자,
이걸 가지고 0부터 내가 한번 x가 0일 때 모양 한번 보자. 어떻게 되니? 일어나지 않는다고. 8번 시행했는데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2분의 1의 0승에 2분의 1의 8승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얼마 되니? 2분의 1의 몇 승? 8승. 자, x가 1인 거 한번 볼까? 자, 8번 시행인데 한 번 일어난대. 그러면 잘 봐. 8시 1이야. 8시 8번 중에 한 번 일어난다고. 그러면 2분의 1의 1승에 2분의 1의 몇 승? 7승. 이거 계산하면 얼마 돼? 똑같이 돼. 21에 2분의 1의 8승 되는 거야. 그렇게 2분의 1 값이 나왔으니까 뒤에 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 이해된다? 그럼 뭐만 계산하면 될까? 잘 봐. 얘하고 얘만. 어차피 얘네 두 개는 똑같을 건데 계산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이해된다? 그럼 결론은 얘하고 얘의 차가 몇 배 차이 난다? 10배 차이 난다는 소리야. 지금 문제의 의도가. 이해됐습니까? 그 2분의 1이라는 숫자 자체가 특이한 거야. 다른 문제를 쓰기가 좀 애매모호했지. 이유가 뭐냐면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상수배 시키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n번 시행에서 2번 일어났대. 그 2분의 1에 n 쓰는 거야. 그냥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는 10배 곱하기 자 nc 1이야. 이렇게. 근데 이 뒤에 있는 게 2분의 1의 몇 승이야? n승이라고. 얘하고 약분시키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얼마니? nc 1이면 그냥 n이야. 그러니까 얘는 10n이지. 얘는 얼마니? 1, 2. n부터 시작해서 2분의 n-1 맞습니까? 자, 넘겨. 그럼 n제곱 마이너스 n는 20n 넘겨. n제곱 마이너스 21n이 0이야. n값으로 묶어서 n-21이 0이니까 n은 뭐가 되는 거야? 0 아니면 21. 맞습니까? 따라 답은 21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걸 계산 그냥 해도 되는 건데 앞으로 계산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일 때는 전체 획수와 똑같이 표현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299번 문제 보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혈액암 치료제 완치율이 80%. 그러면 일어날 피 자체가 만들었다. 얼마라고? 5분의 4라고 나와준 거야. 피값이 정해졌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한다? 독립 시행을 한다. 일정하게 5분의 4가 됩니다. 자, 10,000명의 혈액에 10,000명한테 약을 투여를 했답니다. 자, 표준편적 거래죠. 자, 뭐 구하라고? B. 자, 시행일수가 많아. 거기다 일어날 확률 자체가 정해져 있어. 너희들한테 표준편차 구하래. 이런 거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이거 하나 없애고 얘는 20에다가 2,000, 8,000명. 그쵸? 얘가 뭐예요? 평균 8,000명. 이 8,000에다가 곱하기 얼마? 5분의 1을 하면 이게 분산. 맞습니까? 분산값이다. 그러면 얼마 됩니까? 두 개 곱하니까 자, 얘 얼마 돼? 16이죠? 얘 160 되네. 이렇게. 됐습니까? 아, 1600. 됐습니까? 그러면 표준편차인 이 시그마 x는 얼마 되는 거야? 40. 이렇게 되죠. 표준편차 얼마냐고? 40 되십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0번 문제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180번. 주사위 3의 배수 끝났지? 맞지? 자, 주사위 3의 배수 얼마? B. 3의 배수 주사위 던졌어. 몇 개? 전체 개수 6개. 3의 배수 몇 개? 2개. 3분의 1. 맞아요? 확률 자체가 정해져. 180번 시행. 얼마?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됐다. 그러면 계산하자. 얼마? 2x. 그냥 2개 곱하면 돼. vx. 여기서 3분의 2 곱할 거야. 그러면 20에 2니까 40 되겠지. 여기까지만 할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한테 이거 물어봐서 이 x제곱값이 얼마냐 물어봤지.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평균값에 전체 제곱에다가 뭐 더한다고? vx값 두 개 더한다고. 66에 3600에다가 40 더할 거니까 3600 42 넣어주면 답이다.
그치? 31번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요. 앞에 보세요. 확률 질량함수 동그라미 다시 쳐. 또 잊어버렸지. 이 확률 통계 굉장히 지금 너무 대충 공부하고 계셔가지고. 확률 질량함수 뭐라 그랬어? 확률값을 알려주는 수식이야. 우리 앞에서 그 확률 분포표 배울 때 얘는 이산수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숫자가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확률값을 알려주는 거죠. 자, 한번 써볼게요. P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는 뭐라 그랬니? 72 CX 그 다음에 6분의 1의 X 6분의 5의 72 마이너스 X 해놓고 나서 해놓고 나서 X는 0부터 따따따따 어디까지? 72까지 했어. 여기서 뭘 구하냐면 2X 마이너스 4의 평균과 분산 구하래. 그럼 결론은 이거의 평균과 분산이니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걸 구하는 거고 V 이거를 구하라는 소리야. 그쵸?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단순하게 보자.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 시행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이거 볼게요. 독립 사건으로 표현되어 있어. 자 요거 해석만 알 줄 아시면 돼요. 자 문제 보자. 몇 번 시행하니? 72번. 맞죠? 걔네가 일어나는 것을 x가 표현했는데 x가 여기 붙어있네. 맞지? 0번이면 얘가 0번. 한 번 나와 6분의 1이 한 번. 두 번 나와 6분의 1이 두 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이양 어차피 일어날 확률 일정하고 시행에서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된다 안 된다. 몇 번 시행했니? 72번이요. 맞아. 시행 횟수가 몇 번이야? 72번이요. 일어날 확률 일정하게 얼마예요? 6분의 1이에요. 이거 하나 알려주려고 그냥 이게 두 장처럼 써놓은 거야. 그럼 너희들한테 얘가 필요하지. 그럼 좀 이따 여기서 바로 계산해. 얘는 x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2x를 구하는 거죠. 두 개를 곱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여기 집중해라. 12. 자, vx 갑니다. 두 개를 하면 6분의 5죠. 그리고 얘는 얼마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죠. 6분의 5를 곱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겠네요. 표준편차 루트 10인데 여기서 써먹지 않고 있으니까. 자, 평균은 볼 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x 자리에 껴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20에서 4를 뺐거든요. 얘는 당연히 얼마 되겠다? 16이라고 했어요. 맞죠? 맞나? 나머지 여기 분산만 좀 신경 쓰면 되죠. 그쵸? 연습한 지 좀 오래됐죠? 자, 볼게요. 분산. 요거 계산하기 전에 여기 예행 연습 좀 하고 갑시다. 2x가 5예요. 그 다음에 vx가 4예요. 시그마 x가 2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런 얘기죠. 이 3x-1 v 3x-1 시그마 3x-1 값 어떻게 구한다 했어? 자, 평균은 그대로 끼어들어간다 했어. 따라서 15에서 1 빼는 거 답은 14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근데 뒤에 거 봐봐. 3x에 x가 3x가 되면 분산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내는 거야. 뭘 한다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가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차이점을 편차라고 불러. 그 편차를 제곱을 시킨다고. 그 길이 값을 제곱을 시키는 거지. 자, 원래 있던 형태의 x끼리의 변의 길이가 있는데 그걸 몇 배 시킨 거야? 3배를 시켰어. 그러면 요 길이가 3배로 뻥튀기가 돼. 맞지? 근데 뒤에 마이너스 1은 모든 숫자가 마이너스 1씩 가는 거야. 마이너스 1씩 가는 거야. 그냥 길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따라서 얘네 두 개는 얘네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자체는 필요가 없는 숫자들이야. 나는 요 길이가 필요한 거지. 얘는 그 길이가 같이 이동을 할 때마다 변의 길이 바뀌지 않아.
따라서 뒤에 있는 이 딸려있는 얘네들은 신경 없는 얘기들. 그러면 편차가 몇 배가 커졌니? 3배가 커졌어. 거기에 제곱이니까 원래 분산값이 4였었는데 이 4에다 뭘 곱한다? x 앞에 계수의 제곱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36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분산값 표준편차가 2였죠. 근데 여기 3을 했으면 어차피 여기다 루트 씌워서 6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지만 2하고 3을 그대로 곱해서 6이라고 표현해도 돼. 자, 근데 보자. 목 아프다. 조금만 집중해줘. 얘네들 두 개는 절대로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맞지? 이해되니? 길이야. 길이. 따라서 길이 값이 음수가 되진 않지. 자, 이렇게 됐으면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를 통해서 2x하고 vx는 구했어요. 2x하고 vx를 구한 상태가 됐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한 거냐면 2x-4는 2x를 그대로 갖다 껴 집어넣으면 된다 라고 했죠. 그쵸? 왜 그럴까? 제가 얘가 지금 12였죠. 자, 심심한데 이거 한번 해볼래요? 11, 12, 13, 얘 평균 12입니다. 이 숫자를 2배 시켜서 4를 빼래. 2배 시켜봐. 22에서 4 빼면 18이야. 얘는 얼마? 20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2배 시켜서 한 24 빼면 22죠? 맞습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x-4를 한 거. 즉 뭔 소리냐면 원래 있던 숫자를 2배 시켜서 4를 뺀 거지. 이놈에 대한 평균 한번 해볼래? 20이야. 이 새끼. 나 미친. 죄송합니다. 10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죠? 24에 2배가 24에서 4를 뺄 거니까 20이래야지. 그쵸? 맞습니까? 이런 거 그대로 갖다 끼워넣어도 된다고. 얘는 그대로 끼워넣어서 여기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야. 근데 분산은 원래 있던 분산 자체가 10이었죠. 그냥 여기다가 얼마나 곱해준다고? 여기 있는 x 앞에 계수인 뭘? 2의 제곱인 얼마? 2제곱 얼마? 그치, 4를 곱해주면 끝이다. 이해된다 안 된다. 근데 다 잊어버렸지 이거. 그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시험 문제 100% 나오는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돼요. 이게 301번처럼 생긴 것들이 니네들한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소리예요. 302번은 안 합니다. 아직 시그마를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303번도 역시 마찬가지겠고. 자, 뒤에 거 넘어가서 오늘은 이제 연소확률 변수와 정기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4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그래도 6시간 전